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용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생성형가. 강남구에만 해도 성형외과 의사가 2천여 명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생성형가 정용기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당신의 가치관은 안녕하신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2분의 1년이 지나간다고 볼 수도 있고 아직도 11달이나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지나간 세월을 중심으로 벌써 한 달이나 지나갔구나 할 수도 있지만 아직 남은 시간을 두고 아직은 11달이나 남았다. 얼마든지 올해 목표는 내가 가치를 두고 추진하는 일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 언행을 움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당신의 가치관, 그리고 제 가치관이 안녕한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인생성형에서 연초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오늘 또 역시 특별한 필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주 세밀한 이 중국에서 구입한 거라 이 용 조각이 있죠. 용 무늬를 아주 세밀하게 새겼습니다. 용. 예, 중국에서 그 신령한 상상의 동물 용을 매우 중시하죠. 그리고 용은 임금 상징이자 황제 상징이어가지고 용상이다, 용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용포다, 임금이 입은 옷. 이렇게 용을 새겼습니다. 근데 용에는 사실은 설용도 있고 악용도 있습니다. 나쁜 용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김제도 보면 뭐 그 용이 서로 싸웠다느니 그 벽걸제 만들 때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용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날 중국의 그 우한 폐렴, 또 이 청와대, 검찰, 또 선거를 뭐 이제 80일도 앞두지 않아서 이제 뭐 4월 중순이던가요?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선거 열풍이 붑니다. 제 고향 뭐 지난해는 보니까 이제 군수가 재판을 받고 이렇게 자리를 비워서 보궐선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 선거하며 뭐 국회의원 선거하며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방지를 보면서 우리 고향도 보고, 그 다음에 이 검찰 움직임은 유튜버라든가 신문에서 제가 신문을 7개나 보니까요. 청와대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는데 참 마음을 이렇게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정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에 대한 평가 관점이죠.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하는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세계는 나 아닌 걸 전부 다 세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를 세계로 볼 수도 있지만 매터, 사물, 물질, 내 대상이 되는 걸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까지를 포함하는 걸 또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세상. 그 가치관에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있죠. 우리나라 사회에는 또 이 사상적 바탕이 유교, 불교, 도교 그러죠. 도교는 또 선이라고도 합니다. 유불선. 그 뒤에 들어온 이제 기독교나 가톨릭, 그 밖에 종교들이 사상적 배경이 되고, 무교도 역시 사상적 배경이 되겠죠. 또는 그 무속신앙, 이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기반을 두고 부모가 어떤 가치를 주입했는가,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길렀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이면서 이제 또 자녀를 둔 사람이 됐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양육 태도 속에서 길러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는 교사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반의 가치관 위에 자기 가치관을 또 형성하게 되죠. 밖에 가서 이제 교우 관계를 맺으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집단 생활하면서 또는 독립해 가지고 살면서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더불어 어찌 보면 부모에 의존해서 형성한 이 가치관을 가치관의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우리에게 형성해 준 가치관은 사회적 가치관의 기반을 또 두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술 주정뱅이 부모, 즉 아버지 아래서 자랐어도 어떤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감옥을 드나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싫어하고 또 어떤 자녀는 아주 부전자전으로 술 역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상속되는 건 아니죠. 어릴 때는 물론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커가면서는 자기의 가치관이 뭔가 그 개입될 여지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영향을 많이 미친 부모를 탓할 수는 있지만 자기 인생이 전적으로 부모 때문에 걸렸다. 전적으로 내 인생은 부모에게 달려 있었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망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물론.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운이고 어찌 보면 때 잘 만나는 것도 운이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도 일종의 운이 있죠. 그래서 지금 IT에서 잘 나가는 빌 게이츠라든가 투자가로서 아주 대성한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IT가 막 태어날 때 그리고 이 투자가 활성화될 때 미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IT 부자들 중에는 50대, 60대가 많고 이 투자 부자 중에는 70대, 80대, 90대 때로는 버핏이나 소로스처럼 그런 사람이 많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땅땅거리고 살려면 땅이 필요한데 땅의 첫째, 둘째, 셋째 중요성이 뭡니까? 입지 아닙니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서 어느 때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냐 하는 것이 이 가치관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 가치관을 장착하고 인생을 향유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80년대 후반에 이렇게 뭐 좀 순하게 생겼지만 중학교에서 지도부실에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자전거만 훔쳐도 큰 일이었습니다. 이제 지도부실에 그때 4명이 있었던가요? 지도부 이제 그 실 교사들도 이렇게 또 담당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파출소에 이렇게 걸리는 수가 있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교사가 이제 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데려오는 수도 있고 또 이제 부모한테 연락하면 부모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교사와 파출소에 가서 대개 용서를 빌면 한번 봐달라고 하면 뭐 훈방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 도둑을 뭐 이렇게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3명이 걸렸다. 그냥 부모들한테 연락을 하죠. 일단 그때는 뭐 핸드폰 없을 때고 80년대 후반이니까 드물 때고 되게 이제 유선 전화로 하는데 유선 전화를 하면 이제 어머니들이 받는다든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받죠. 그러면 그 반응이 이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통화 이 유선을 통해서 오는 그 자체가 이 울음이 섞여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총알같이 와서 이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총알같이 달려오긴 달려오는데 달려와서 그냥 막 그 파출소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죽을 죄를 지은 듯이 고개 숙이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막 따발총같이 쏴대고 그런 어머니도 있죠. 막 나무라고 너 때문에 사니 못 사니 죽니 못 사니 이렇게 나오죠. 그 어떤 이제 어머니는 어떤 아버지는 전화 받아요. 받기는
근데 그냥 마치 그냥 뭐 그 먼 산 보듯이 그래요? 그냥 자기 일도 아니듯이 그러면서 오지도 않아요. 알아서 하라고 당신들이.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막 와서 내가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는 부모를 본 자녀, 막 와서 자녀를 나무란 그 부모를 둔 자녀, 그리고 아예 부모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 새끼는 뭐야, 맛을 봐야 된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뭐 교사나 파출소 순경이 뭐 이렇게 전화를 해도, 경찰이 전화를 해도 그러면 좀 쓴맛 좀 봐야 된다고. 그럼 좀 콩밥편 먹이라고. 뭐 일을 이제 그런 사람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투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이제 그 자녀가 자기를 어떻게 받아? 나는 내놓은 자식이구나. 이제 부모 의사대로 정말 그 쓴맛을 보고 걔가 전선해가지고 좋아지면 괜찮으련만,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부모에게 어떤 양육을 받았는가,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가 해가지고, 그래 나는 집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찌 보면 이렇게 애들과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어쩌다 휩쓸렸는데 이렇게 나를 역시 버리는구나, 나는 주워온 새끼인가 보구나, 주워온 자식인가 보구나 하면서 이제 오히려 빗나가는 수가 있죠. 부모는 그렇게 정을 다셔야, 한번 혼나봐야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데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게 이제 기존의 가치관과 부모가 그동안 했던 것에서 이렇게 이제 쌓여서 자기 가치관으로 부모에 대한 태도를 또 해석하는 거죠.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부모를 읽고 부모도 자녀를 읽는 거예요, 그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정말 부전자전이라는 것도 실감하고 그럽니다. 거기 오면 정말 부모의 태도하고 자녀의 태도가 어쩌면 그러나 그런 거예요. 자녀를 훔쳤다 하더라도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주도했는데 그 부모는 내 새끼는 아니다. 내 새끼가 누가 게임에 깨가지고 누구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것이지 내 새끼는 그럴 애가 아니다. 그렇죠. 물론 자기 자녀를 불신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주동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사들을 보면 어찌됐든 학생과 부모 사이에서 대체로 그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막 탈탈 털어버리고 그런 수가 있어요. 저런 부모의 태도를, 가치관을 자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처럼 어릴 때 3살 버릇이 8인 간다고, 어릴 때 부모가 이렇게 그 언행을 통해 보여준 가치관은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운이라면 부모 잘 만나는 운은, 그 운명이야말로 인생에서 최고의 운명이죠. 최고의 행운이죠. 잘못 만나면 역시 불운의 싹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는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 자녀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자녀관 아닙니까? 이것이 양육 태도를 결정하죠. 이때문에 자녀를 소유물로 보기도 하고, 상속자로 보기도 하고, 유전자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손님으로 보기도 하고, 주인 상전으로 보기도 하고, 신이 내게 주신 선물로 보기도 하고, 대를 잇는, 옛날에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를 드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를 계승하는 자로 보기도 하고, 또는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못했다, 너 때문에 이 인간하고 내가 살게 됐다 하면서 장애물로 보는 순서 있죠. 걸림돌. 그 밖에도 너는 우리 가족의 이 거멀못이라고 하죠. 접속자자. 이 풀처럼 우리를 접촉시켜주는 사람이다, 이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아니면 우리 가족은 금방 흩어져 버린다. 너는 강력분두처럼 우리 가족을 끈끈하게 붙여주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존재다.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아이를 장난감처럼 여겨가지고 뭐 애완견처럼 여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이를 또 꾸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자녀를 보는 뭐 관점이 아주 다양하죠. 손님으로 보면 박현한 어떤 그 책에서도 나오던 거예요. 손님으로 보면 참 좋다고. 손님은 반갑게 맞이하지만 며칠 있으면 떠났으면 하고 떠나면 반가우니까. 그래서 손님으로 보는 태도, 이제 거기서는 물론 이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라 그런 태도를 지닐 때 자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모실 때는 모시고 그리고 서로 떠날 때는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독립 인격체로 보는 것이 서로를 성숙시키는데 좋은 자녀관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자녀관이죠. 자녀를 보는 평가 관점. 여성을 보는 것은 여성관이고, 남자를 보는 것은 남성관이고, 인간을 보는 것은 인간관이고, 세계를 보는 것은 세계관이죠. 이게 관이라는 게 그렇게 가치관으로 붙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 얘기했듯이 가치관은 어릴 때 부모와 더불어 형성하죠.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가정 환경은 오늘날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시골에서 어른이 나타나면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금방 갔습니다. 지금은 왜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저씨 일이나 잘하세요 하면서 막 덤빈다고 저는 아이들이.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어른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싸우던 것도 금방 말려놓고 또 누구 물어봐요? 네 애비가 누구야? 네 애미가 누구야? 그러면 뭐 동네 또는 이웃 동네 바로 알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정 공동체였죠. 가정이 운명 공동체였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 얼굴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형들도 동생들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가 그 교사할 때 80년대 후반에 또 그랬어요. 개 중에는 이게 이제 부모가 다양하죠. 공무원일 수도 있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공무원 중에서는 교사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교사는 이제 서로 알잖아요. 이게 뭐 전주만 해도 뭐 그때 50몇만 인구, 지금도 60몇만 인구니까 전주에 사립학교 같은 데 있으면 뭐 대개 이렇게 몇 줄 연결하면 압니다. 그럼 어떤 부모는 이제 자기 체면 구겠다고 이제 막 또 나무라는 소 있어요. 내 얼굴에 똥칠한다고, 내 얼굴에 침 뱉는다고 자녀를 또 나무라면서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 구긴 거 그걸 또 막 나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같이 연자제로 묶어서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잖아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 가치관에 정말 적어도 절반 안팎은 좌우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모가 중요하고 그 밖에도 이제 다른 사람, 또 형제, 그 밖에 이제 뭐 삼촌, 사촌 또는 책이 나의 가치관을 이렇게 바꾸는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주일병에 걸렸을 때,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파출소에 걸려가지고 한번 정을 다시면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더 안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끼리끼리 범죄 수법을 배워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수가 있죠. 자전거 도둑이 오토바이 도둑, 그 다음에 자동차 도둑으로 말 그대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죠. 이게 가치관은 우리의 동력이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사는 이유이자 목적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을 파악하려면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한 달밖에 못 산다.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럴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인생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것인가? 피터 드러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3살 때 그 신부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니? 해가지고 이거 써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써보는 거 괜찮죠. 연초니까요.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을 남고 싶다. 그래서 임사 체험도 해보잖아요. 이게 죽음에 임하는 것처럼 관 속에 들어가 보고 유서도 싹 남겨보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가치관 파악이라는 건 그만큼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죽음을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본다고 생각할 때, 그 안에 들어갔다만 나와도 정말 부활한 듯이 사람이 바뀐다고도 하잖아요. 그 이제 며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몇 달 가는 사람도 있고, 몇 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요. 요즘 뭐 돈이 참 중요하죠. 돈, 뭐 일, 사람, 쾌락, 술, 집, 한자로 된 게 참 매우 중요하죠. 힘, 여러 가지 중시하는 게 있죠. 그게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중시하느냐 하는 게. 거기에 가치가 있다. 가치를 둔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돈이 중요한 사람은 끝까지 돈을 끌어안고 살 것이고,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내일 모레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할 것이고, 미래를 중시하면서. 그러면 섹스가 중요한 사람은 섹스를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역시 배우자나 자녀나 내 분신 같은 자녀에게 내가 뭘 남길 것인가,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동안 잘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불신한 사람을 믿을 것이며 증오한 사람, 혐오한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나가겠죠. 우리가 오늘날 어찌 보면 자녀보다 자신을 중시하니까 미혼 아주 많은, 그다음 비혼, 아예 결혼 안 한다. 그밖에 결혼을 해서도 뭐 이혼이다, 분리된다, 탈혼이다, 혼인관계로부터 벗어난다, 조론이다, 뭐 결혼관계를 졸업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그 집 성장이 돼야 됐고 귀신이 돼야 됐는데,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가치관이 달라서 이렇게 결혼 모습도, 그 다음에 결혼한 뒤의 모습도, 그 다음에 자녀가 큰 다음에 삶의 양식도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제 60년 넘은 인생을 쭉 보면 매우 달라졌습니다. 어찌 보면 1997년 이 IMF 이후에 정말 돈의 힘이 매우 세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고수합니까? 저는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서 제가 많은 어떤 그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으로서 인생 성형이라는 거창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바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월 말 방송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려고, 그리고 제 인생도 바람직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멋진 뼈에 새긴 이 용처럼, 비룡, 날아가는 용처럼, 철룡, 하늘의 용처럼, 제가 용담중학교라는 곳에서 처음 했는데, 용이 사는 이 담처럼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이 용으로, 그러나 군림하는 용이 아니라 이게 화해하는 용으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용입니다. 왕입니다. 이 천하의 황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째째하게 아주 사소한 그 가치, 그 몇만 원 때문에, 그 한 계단 자리 때문에, 그 잠시 앉아가는 의자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을 싸우고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다른 사람을 가로막는 일을 안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